안녕하십니까. 아는 사람 소개받고 사연 채널을 찾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30대에 늦게 결혼을 하여 재작년 말미에 이혼을 하였는데요. 결혼 생활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늦게 시작한 결혼인 만큼 잘 살고 싶었는데 결혼이라는 게 제 의지만으로 잘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군요. 결혼을 거치면서 제 인생에 굉장한 인연들이 오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했는데요. 친구가 제 결혼 사정을 듣더니 사연 한번 올려볼 만하다고 해서 당장 쓸어왔답니다. 제 얘기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보통 결혼을 하고 시댁을 만나면 같은 여자끼리 기싸움이 생기잖아요. 그 정도의 정보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많아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왔는데 그때도 여학생들만 있는 공간에서 은근한 기싸움들이 많았거든요. 단련이 되었다기보단 적어도 제게는 기싸움 정도가 결혼을 고사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었던 거죠. 그 흔한 고부간의 갈등은 결혼 생활의 옵션으로 이미 마음먹고 시작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변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시부와 기싸움을 하는 희한한 시댁살이를 겪었네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던데. 제 친구들도 시모에게 된통 받은 상처를 시부를 통해 위안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어째 상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평소 남자 여자를 월등하다, 하등하다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후 시댁에서 지낼 때 처음으로 남녀 사이를 가르며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저는 시댁 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선시대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절대 관심 끌기 위해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한번 듣고 판단해 보셔요. 결혼을 하게 된 건 온전히 제 의지였어요. 20대까지는 연애하고 친구랑 어울리는 게 좋아서 어른들이 결혼 얘기를 해도 흘러넘겼습니다. 어른들도 제가 20대 때까지는 그저 쉬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30대가 되고 친구들이 결혼을 많이 하면서 주위에서 주는 분위기에 압도되더군요. 거기에다 어른들마저 이젠 정말 결혼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나이 들면 노산이라 몸도 망가진다고 하면서 결혼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앞자리가 바뀌고부터는 남자를 만나도 결혼 상대로 생각하면서 만났고 친구들에게도 결혼할 만한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했죠. 저도 이대로 부모님 밑에서 계속 마음 어린 딸로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들 다 한 단계 발전한 주체적인 삶을 사는데 저도 더 늦기 전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날 중학교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신혼집에 집들이를 초대해서 놀러 갔어요. 그 자리에 있는 친구들 모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만 바로 전년도에 헤어지고 솔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의 남편이 제게 남자를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땐 저도 외로워서 소개시켜준다는 형부에게 적극적으로 호응했죠. 그렇게 소개받은 남편이 지금은 전 남편이 되어버린 남자인데요. 소개팅 때 본 남편의 첫인상은 꽤 평범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타입은 아니었지만 제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해주는 남편의 마음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날 소개팅 코스를 남편이 전부 계산했는데 커피는 제가 사겠다고 했는데도 남편은 극구 말리더라고요. 이런 건 남자들이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산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지민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세요. 이때만 해도 제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말해주는 남편의 마음이 고맙기만 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남의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남편 식구는 누나 하나의 부모님까지 해서 총 4식구라고 했는데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으나 남편이 주로 자기 아빠 얘기만 하더라고요. 아빠가 현재 은행원의 과장 자리에 있다면서 아빠랑 어릴 때 추억이 많다고, 아빠가 첫 취업 선물로 뭘 사줬다, 외식 갔는데 아빠가 선정한 식당이 좋았다,
이렇게 남편이 하는 모든 얘기에는 꼭 남편의 아빠가 꼭 등장했죠. 그 때문에 저는 결혼할 때까지 남편의 엄마랑 누나에 대해서는 거의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비 시모와 신우에 대해 물어봐도 간결한 답변만 할 뿐, 금세 다시 자기 아빠 얘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때도 그냥 그러려니 했었네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줄 모르고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만 봤어요. 그냥 아빠를 많이 존경하나 보네 하고 넘겼죠. 상견례 때마저도 시댁 식구에게선 별다른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서로 예의를 갖춰 대화를 잘 나눴거든요. 시모가 유독 말수가 적긴 했어요. 그렇다고 말수 적은 게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니잖아요. 상견례는 별탈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되었고 저희 결혼도 남들처럼 똑같은 과정을 밟아 무사히 끝마쳤죠. 그리고 살림은 시부의 제안으로 분가는 잠시 미루고 합가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시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시댁만의 사생활 공간으로 들어가니 이 집안의 분위기가 눈에 불 보듯 뻔히 보이더라고요. 시댁은 다름 아닌 남자가 하늘, 여자가 땅인 가부장적인 곳이었습니다. 남자 어른이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부와 남편이 시모와 신우를 지배하고 통솔하는 게 당연해 보였어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가부장적인 점은 보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계산은 무조건 남자가 하는 거, 이런 데는 여자만 들어가는 곳 아니냐, 남자가 어떻게 이런 걸 하냐, 이런 말들을 종종 흘리긴 했습니다. 그때도 그저 가볍게 넘어간 일이었고 기분 나쁜 상황이 아니었던지라 심각하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시댁에선 시부가 왕이고 그 다음이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제게 이런 내막에 대해 가타부타 설명해 준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이걸 눈치채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합가를 시작하고 바로 첫 식사 때 시부한테 된통 혼이 나서 자연스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상이 다 차려졌고 남편이 잠시 화장실 간 사이 제가 먼저 빈자리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시부가 어허 하며 호통을 치는 겁니다. 느닷없는 꾸짖음에 당황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목청이 너무 크셔서 더 놀랐어요. 무어라 반응하지 못하고 몸에 힘이 풀려 더 빨리 앉아버렸더니 시부가 기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 남편이 밥상머리 앉기도 전에 여자가 먼저 숟가락을 들려고 하나? 집에서 이 정도는 배우고 자랐을 거 아니냐. 그리고 새아기 네 자리는 저쪽 끝이다. 앞으로는 식사 때마다 저 자리에 앉도록 해라. 이제 막 들어온 아이한테 왜 그래요? 새아기가 몰라서 그런 거죠. 오늘만 봐주세요. 아가, 괜찮다. 내가 다 알려줄 테니 천천히 알아가면 돼. 저는 당연히 제 남편 옆자리에 앉은 거였어요. 그런데 시부가 지정해준 자리는 남편과 대각선으로 멀찍이 떨어진 구석이더군요. 시모가 저를 다독이며 오늘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긴 했는데 시부의 눈치가 상당히 보였습니다. 집안 문화가 다르니 밥상머리 앞에 지정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자리가 남편 옆이 아니라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렵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어른이 시키는데 앞으로는 지정석에 앉을 수밖에 없었지요. 시부가 킁킁 기침 소리를 내는 동안 남편이 뒤늦게 와서 제 옆에 앉았는데요. 남편이 앉으면서도 저를 보고 여기 앉을 거냐고 묻더라고요. 시모가 저 대신해서 오늘만 여기 앉기로 했다고 말을 전했고 남편은 이런 상황이 제법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저는 당시 몰래카메라를 당하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시댁 식구에겐 당연한 이 문화가 아무리 돌려 생각해도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시부가 숟가락 들기 전 하는 말이 더 대박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아가도 정식으로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 남편 할 길을 하늘같이 섬기고 늘 모셔라. 옛날부터 도리가 그랬다. 요즘 세상이 달라졌네 만에 하는데 요즘 시대 사람들 말은 하나도 새겨들을 거 없소.
옛부터 다져진 기반이 있는데 그 틀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건 개성이 아니라 부도덕이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2008년인가? 그때는 호주제마저 폐지돼서 자녀가 엄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는 시대라고요. 그런데 남편 할 길을 하늘같이 섬기고 모시라뇨. 조선시대 때야 남자라는 성별이 자격이 되고 지위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21세기잖아요. 제 귀에는 아무리 들어도 시부의 말이 너무 예스럽고 가치관이 꽉 막힌 듯한데 시모도 시누이도 심지어 남편까지도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듣고만 있더군요. 첫 식사 자리기도 했고 시댁들이 별말 안 하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나서서 말할 순 없었어요. 참,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된 건데 시누이가 저보다 3살이 더 많아서 이미 나이 40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원치 않아서 시모 옆에 붙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부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시부 말로는 여자가 결혼 시기를 놓쳤으니 어디다 쓸 거냐면서 결혼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시누이한테 매일같이 잔소리를 해왔다네요. 제가 시댁으로 들어와서부터 시부가 제게 집안 교육에 대해서 훈수하느라 시누이에게 설교를 중단했다고 했어요. 제가요, 이 황당한 사실을 시댁 들어가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알았다는 겁니다. 결혼 전까지 누구의 제재도 없이 자유롭게 지내던 내가 과연 이런 시댁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 문득 앞으로의 삶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결혼 전만 해도 시부가 약간 가부장 느낌이 있으시구나. 그 정도만 생각했지 완전 새님 수준인 줄 몰랐네요. 한 번은 이런 숨막히는 분위기를 이해라도 해보려고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시부에 대해서 슬쩍 물어봤어요.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나도 당신이랑 연애하면서 이것저것 경험해본 거지. 집에서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어. 아빠가 바깥일 하는 사람은 가사일하는 거 아니랬거든. 아버님은 옛날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쳐. 그런데 당신까지 아버님 가치관에 말려들면 어떡해?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 네 일 내일이 어딨냐고.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에서 성별이 다 무슨 상관이야.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빠가 말한 게 그거잖아. 옛날부터 다져진 기반을 따르는 게 올바른 도리라고. 봐봐,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남자가 해야 하는 일까지 침범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잖아. 놀랍게도 남편은 시부의 권위적인 사고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시집을 잘못 왔구나 생각하고 제 앞날을 위해 빨리 대처를 했어야 하는 건데 이 말을 듣고도 속으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충격받기만 했을 뿐이었어요. 한날은 잠을 자고 있는데 문 밖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저와 남편이 놀라 튀어나갔는데요. 시부모님 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살짝 열린 문틈으로 가까이 가보니까 술 마신 시부가 시모를 완전 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고개 빳빳이 쳐들고 말이야. 남편이 아주 우스워? 돈 벌어다 주면 왕처럼 모시는 게 당신이 할 일이야. 감히 안사람 주제에 어디서 늦게 들어왔다 잔소리를 해?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말이 헛나갔어요. 당신 입장 충분히 알겠으니까 제발 목소리 좀 낮춰요. 애들 깨겠어요. 다 나와. 애비가 왔는데 자식 새끼들이 얼굴 코빼기도 안 비추고 방구석에 박혀서 말이야. 도대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비가 오기도 전에 잠을 쳐자고 있어? 당신은 내 돈 받아먹고서 애들을 이따위로밖에 못 키웠어? 아유, 은기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자고요. 일단 자고 내일 얘기해요. 지난번에도 당신이 다 늦은 새벽에 소리 지르는 바람에 주민신고 들어왔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이러다 이 집에서 쫓겨나겠어요. 뭐야? 이거 봐. 당신이 날 가장 취급 안 하니까 다 큰 딸내미가 지혜비 말 귓등으로 듣고 시집도 안 가고 있지. 아주 둘이서 내 속 긁는 건 똑같아가지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서 자. 시부가 갑자기 시모의 어깨를 발로 밀어차는데 여린 시모의 체격이 그 힘에 밀려 뒤로 넘어졌습니다. 저희는 놀라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시부를 말리고 저는 넘어진 시모를 살폈죠.
문 밖에서 몰래 볼 때는 몰랐는데 시모가 울고 있는 겁니다. 신우이도 자다 깼는지 뒤늦게 나와서 시모를 살폈는데요. 우는 시모를 다독이다가 화가 난 신우이가 갑자기 시부한테 대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발 폭력 좀 쓰지 마.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해. 그렇게 여자 꼴이 성에 안 차면 엄마랑 나 안 보고 살면 될 거 아니야. 아빠가 이럴 때마다 얼마나 매일 밤이 지옥 같아. 아빠가 내 아빠인 게 너무 싫다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년을 봤나. 이게 어디서 아빠한테 말버릇이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어줍잖은 교육시킨다고 너한테 들인 돈이 얼만데 고작 이따위로밖에 말을 못해? 그럼 그렇지. 여자가 배워봤자 이 모양 이 꼴인 거지. 그놈의 여자. 아빠는 남자라서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돈만 벌어다주고 왕대접 받는 게 아빠가 말하는 남자 자격이야? 내가 볼 땐 아빠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남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아빠가 융통성 없는 늙은이라서야. 신우이의 말대꾸에 시부는 눈을 희번덕 뜨며 그대로 신우이의 뺨을 쳤습니다. 사정없이 구부러지는 신우이를 보고 깜짝 놀란 저는 바로 신우이를 부축했는데요. 신우이는 맞아서 붉어진 볼을 붙잡고 악에 받쳐 더더 소리치며 울었어요. 이게 뭔 난리랍니까? 눈앞에서 폭행을 목격했더니 심장이 너무 벌렁거리더라고요. 저 또한 겁이 났지만 더 이상은 말을 참고 배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어떻게 가족을 때려요? 말로 하셔도 되잖아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아버님께서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이제 너까지 시애비를 무시하는 거냐? 같은 여자라고 여자 끼고 도는 거야? 이것들이 단체로 돌았구나. 이러니 내가 집구석에 들어오기 싫다는 거야. 집안 가장이 바깥일로 고생하고 들어오면 집에서 떠받들어주는 게 있어야지. 이것들은 하나같이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내가 벌어온 돈만 축낼 생각을 해? 남자라고 다 아버님처럼 그러지 않아요. 저희 아빠만 해도 엄마랑 가사일 나눠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신다고요. 바깥일, 집안일 다 나눠서 하고 계세요. 아버님께서 한참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요즘 아버님처럼 행동하면 손가락질 받는다고요.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입 안 다물어? 지금 그게 시아버지한테 할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어디 며느리가 까마득한 어른한테 대들어.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당신도 똑같아. 남자가 무슨 유세야? 아버님, 남자가 무슨 벼슬이라도 되나요? 자꾸 남자 거리면서 폭력 행사한 걸 당연시 여기는데 이거 엄연히 가정폭력이에요. 범죄라고요.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범죄라니? 우리 아빠가 어디 그냥 매질하시는 분인 줄 알아? 다 이유가 있다고 했지. 우리 아빠 한 번도 잘못된 길로 가본 적 없는 분이셔. 아빠 시키는 대로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겼다고. 당신이 우리 집안에 대해 뭘 안다고 나불거려? 남편도 시부가 일방적으로 행패 부리는 걸 똑같이 봤기에 당연히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의 눈이라도 보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중에는 이 난리통에 저와 남편이 더 싸우고 있더군요. 저는 자꾸 시부한테 무릎 꿇으라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며 버텼어요. 오히려 시모와 시누이를 챙기면서 시부와 남편을 없는 사람 취급해버렸더니 그것에 화가 난 시부가 저한테까지 손찌검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시모와 시누가 저를 데리고 빨리 방 밖으로 나와서 겨우 상황이 종결났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안에서 남편이 시부를 방에서 못 나가게 잡고 있었나 봐요. 시부가 그 뒤로 안 나오더라고요. 시모는 신우와 함께 잠을 자고 저는 뒤늦게 방으로 들어온 남편과 또다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얻어맞았어. 당신 누나가 다쳤다고. 이게 지금 아버님 두둔할 일이야? 생각 좀 똑바로 해. 폭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잘못된 행동이란 거.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라고. 식구가 잘못을 했으면 마땅한 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거지. 옛날에는 잘못하면 다 맞으면서 컸어. 당신도 부모님한테 매 맞고 살았잖아. 그거랑 이거랑 같아? 아버님처럼 똥꼬집 부리면서 식구들 깔보는 게 정말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길이 뭔데? 아버님한테 배울 구석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던데 대체 뭐 때문에 아버님 역성을 변호하는 거야? 뭐? 똥꼬집?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말본세 그것밖에 안 되는 애였어?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뭐? 배울 만큼이 눈꽃만큼도 없다고? 감히 어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이렇게 함부로 말해. 어른 공경 못하는 건 당신이야. 어머님이 아버님 발에 차였는데 시시비비가 안 가려진다고? 아가씨가 아버님한테 맞아서 얼굴이 상했는데 그게 마땅한 일이었다고? 난 도무지 당신 입장을 이해 못하겠어.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저는 그대로 방을 나와 거실에서 쪽잠 자는 걸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생판나무로 느껴졌고 잘못된 판단을 옳다고 맹신하는 그 모습이 무서워서 같은 공간에서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상당히 불쾌했으니까요. 남편도 무척 화가 났으나 다 늦은 새벽이라 더 이상은 저를 붙잡고 훈수지를 못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혀서. 저는 정말 이런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게 될 줄 몰랐네요. 그 후로도 저는 며칠 동안 남편과 말을 안 섞었습니다. 시부는 입 싹 물고 지난밤 일을 모른 척하며 사과도 안 하더라고요. 시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부에게 며느리 노릇을 해야 했지만 굳이 나서서 시부를 모시진 않았어요.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시부를 챙겼죠. 저는 잠도 남편과 안 잤어요. 며칠째 거실에서 잤거든요. 한날은 남편이 작작하고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무시했습니다. 남편의 본색이 여전히 두렵고 소름이 돋았으니까요. 어느 날은 여느 때처럼 거실에서 쪽잠을 자는데 시누이가 방을 조용히 나와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자기 방으로 오라길래 따라갔더니 제게 집안 사정을 얘기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집이 좀 심해. 그래서 나는 대학도 못 나왔어. 고등학교도 못 나올 뻔했다가 중졸이면 시집 못 갈까봐 어쩔 수 없이 보내신 거고. 솔직히 올케가 우리 집에 시집 온다고 했을 때 말리고 싶었어. 근데 올케 아빠가 경찰이라고 해서. 맞아요. 제 친정 아빠는 경찰입니다. 정확히는 형사과에 속한 경찰 공무원이었죠. 신우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를 이용할 생각은 없었는데 자기 사정이 너무 급박하여 저를 붙잡고 싶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신우의 말로는 시모가 시부를 몇 번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다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그때마다 시부에게 오히려 더 맞기만 했다는 겁니다. 신우이한테 그동안의 시댁 실정을 모두 듣는데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이 컸죠. 기사로만 봤고 친정 아빠가 해주는 얘기로만 들었던 가정폭력 사례가 바로 이 집에서 실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신우이는 심지어 수명 다 된 여자 취급받았다고 평생 노처녀로 썩을 거라는 소리도 들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심지어 남편도 이걸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철저히 시부 편이라서 그동안 시모와 신우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더군요. 오히려 신고한 시모에게 미쳤다고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식구를 경찰에 신고하냐고 집의 가장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하냐고 큰 소리 쳤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엄마잖아요. 어떻게 자식 입장에서 엄마를 저런 식으로 대하나요? 저와 신우이는 그날 밤새도록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남편에게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졌고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신우이가 집안의 이런 실정을 결혼 전에 미리 언지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했으나 남편과 결혼한 건 온전히 제 탓이고 제가 신중하지 못했을 뿐 신우이는 잘못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길을 든 이유도 분명 제 인생이 가는 방향 중 하나였을 테니까 누굴 탓할 생각은 없어요. 아가씨 잘못 아니에요. 아가씨는 아가씨 선에서 가족 구할 길을 찾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아빠한테 말하면 아버님께서 처벌받게 될 텐데 괜찮아요? 제발 처벌받았으면 좋겠어. 아예 감옥 가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랑 아빠 이혼시키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신우이의 생각은 이미 명확하더라고요. 시모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신우이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시모와 신우이가 모두 살 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친정에다 모조리 말했습니다. 엄마는 듣자마자 난리가 났고 아빠는 경찰로서 사건을 대하듯 침착하게 대응해 주셨어요.
제 시댁의 꼴이 이래도 아빠는 엄마처럼 욕을 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죠. 아빠는 다음날 시누이와 통화를 했고 시누이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아빠한테 다시 설명하였습니다. 아빠는 시누이에게 신고하기 전에 대응 방법 등을 알려주었는데요. 시누이가 막상 큰일이 닥치다 보니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시누이의 손을 잡고 계속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었어요. 통화를 끝으로 아빠는 선배 기수가 가정폭력 변호사를 잘 알고 있다며 시누이에게 소개해주기로 했고 제가 따로 친정에 가서 명함을 받아왔습니다. 시누이는 친정아빠 말대로 가족들 눈에 안 띄고 몰래 신고 증거와 엄마를 위한 소송 준비를 확실히 해나갔어요. 잘하고 있으면서도 여태 그랬던 것처럼 또 일이 틀어져서 시부한테 걸릴까봐 겁에 질려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이 위로해주고 달래주었죠. 저는 이미 이혼을 결심한 사람이지만 제 일보다 시누이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도왔습니다. 시누이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친정아빠와 거의 매일 연락했어요. 한날은 가정폭력 변호사 명함 같은 걸 가방에 숨겨뒀는데 남편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다짜고짜 화를 내며 제게 명함을 던지는데 이게 뭐냐고 따지더라고요. 미쳤구나?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 왜? 우리 아빠 고소라도 하려고? 제정신이야?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우리 아빠가 너한테 뭐 잘못하기라도 했니? 가정폭력 고소만 할까봐 아버님이랑 어머님 이혼도 시킬 거야. 아버님한테 가서 이럴 거지? 오히려 잘 됐네. 이왕이면 재산 반납할 준비도 하라고 전해줘. 그리고 살림 공부 좀 하시라 그래라. 조만간 그 귀한 손으로 직접 해먹고 사셔야 될 테니까. 이혼? 네가 뭔데 우리 집안에 감나라 배나라야. 네가 뭐라도 돼? 우리 누나 선동해서 갈수록 기어오르게 만든 것도 네 짓이지? 완전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냐? 이게 주제도 모르고 건방지게. 남편은 저의 짓거리에 화가 나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제게 폭력은 안 했는데 이젠 남편도 지 아빠처럼 갈 때까지 갔나 보네요. 제 머리채를 잡은 남편이 저를 사정없이 바닥으로 내쳤는데 하필 침대 틈에 갈비뼈를 부딪혀버렸어요. 살면서 겪은 갖가지 상해들 중 그때의 통증이 가장 심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아프더군요.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바닥을 기는 저를 남편이 쇼하지 말라며 한 번 더 머리채를 잡아당겼는데요. 숙이고 있던 몸이 확 젖히자 비명도 안 나올 정도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열린 방문으로 그걸 발견한 시누이가 급히 들어와 남편을 밀어버렸고 마침 시모도 저희들을 보고 놀라서 방으로 뛰어 들어왔죠. 와중에 일이 더 커지지 않은 건 시부가 일하러 가서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몸을 못 가누며 아파하자 시누이가 결국 119에 신고를 했고 저는 난생 처음 구급차를 타봤습니다. 이 사실은 당연히 친정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바로 친정에 연락하기도 했고요. 사돈댁 일에 나름 침착하게 대응하던 친정아빠는 남편의 폭력으로 제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소리를 듣자 눈이 헷가닥 돌아서 병원으로 달려왔는데요. 그날 병원에 도착한 친정아빠의 모습은 여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자식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게 감히 우리 딸한테 상해를 입혀? 너처럼 개 같은 놈들은 내가 전문이거든. 너 오늘 곱게 집에 갈 생각하지 마. 아빠가 병원에 오자마자 남편을 냅다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데 쩌렁쩌렁 큰 목소리 탓에 응급실이 울렸어요. 저는 아빠가 저렇게까지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발에 차여 놀란 남편은 친정 아빠를 보고 더 놀라서 자빠진 몸 일으키지도 못했는데요. 남편도 저희 아빠가 경찰인 거 알잖아요. 경찰의 딸을 건드린 셈이니 아주 물에 빠진 개처럼 덜덜 떨더라고요. 응급실 간호사들이 코를 했는지 뒤늦게 보안 직원들이 와서 아빠를 붙잡았으나 아빠가 경찰증을 보여주자 아무도 못 다가왔어요. 친정아빠는 저의 망가진 꼴을 보고 화가 치밀었지만 아무래도 경찰 공무원이다 보니 CCTV 때문에 더 이상 폭력은 못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분풀이를 해야 해서 그대로 화장실로 남편을 끌고 갔죠.
그건 경찰 신분을 잠시 내려놓고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한 아빠의 지위로 행하는 완력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다시 돌아온 남편은 완전 겁에 질려 엉망이 된 상태였어요. 저희는 모두 그런 남편을 모른 채 하며 걱정조차 하지 않았네요. 저희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1인 병실을 수속받고 옮겨질 때까지도 시부는 그놈의 남자 체면 지키느라 코빼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시부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 아들이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라며 별일도 아닌 일에 소란 피우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친정아빠 부탁으로 음량을 높인 상태라 그 통화 내용은 함께 있던 모든 식구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상견례와 딴판인 시부의 태도에 친정아빠는 남편에게 다 풀지 못한 부하를 불러 병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경찰 하나를 더 데리고 직접 시댁으로 쳐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시부에게 해명할 여유도 안 주고 바로 체포하여 조사실로 데려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 옆에는 친정엄마와 시모, 시누이가 있었고 남편은 저기 병실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역시 화가 나서 몇 번을 호통쳤는데도 분이 영 안 풀리는지 남편한테 가서 된통 퍼붓기를 반복했어요. 저는 뒤늦게 시모의 마음이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이 지경이 됐으니 남편이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어쨌든 자기 아들이잖아요. 내 자식은 감옥을 가도 그립고 보고 싶다는데 시모도 남편의 저런 꼴이 분명 마음 아플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시모는 저희 친정 부모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고 그저 저만 붙잡고 사과를 하시네요. 미안하다 아가. 우리 집 남자들 때문에 엄한 자식 하나 이렇게 망가뜨렸구나. 이 큰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시댁 사람들이 너무 못나서 네가 많이 고생했어.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네 시애비를 떠나는 게 무서워서 차마 미루다가 이 지경을 만들어버린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머님은 잘못하신 거 없어요. 잘 살아보려고 하신 건데 마음대로 안 된 거잖아요. 어머님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것뿐이지 절대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엄마. 옳게 말이 맞아.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걸 왜 엄마가 사과해. 나는 엄마도 나도 올케랑 똑같이 피해자라고 생각해. 그리고 상황 이렇게 된 거 내가 올케한테 부탁해서 그런 거야. 난 올케가 우리한테 큰 은인이라고 봐. 올케, 진심으로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 은인이라뇨. 듣기 민망해요. 그리고 저도 같은 식구잖아요. 앞으로는 두 분 다 더 이상 울면서 지내지 마세요.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기 전까진 저희 아빠한테 부탁해서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저는 일부러 남편과의 이혼 시기를 좀 늦췄습니다. 시부모님을 이혼시키는 게 먼저였거든요. 며칠 후 시부모님의 이혼 소송을 도와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시부가 재판에서도 그놈의 성과를 죽이지 못하고 집에서처럼 시모한테 호통치며 훈수를 두더라고요. 변호사랑 판사가 시부를 정숙시켰는데도 시부는 시모한테 덤비는 걸로 모자라 판사한테까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판사 바꿔? 어디 여자가 하늘 같은 남자를 위해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판사 바꾸기 전까지는 나 이 재판 거부요. 남자 판사 데려오시오. 판사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판사한테까지 독설을 퍼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정 모욕죄까지 추가로 성립되었네요. 감정적인 걸 떠나서 시모가 그간 겪었을 고충을 충분히 공감해준 판사는 시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부 판결을 때려버렸습니다. 시부는 판사가 자리를 뜰 때까지도 이 판결 인정 못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변호사마저 학을 떼고 시부를 버리더군요. 시부모님 이혼 소송은 시부의 성질 때문에 번거로움 없이 손쉽게 해결이 되었고 저 또한 연달아 남편을 소송하는 바람에 시부와 남편은 이중으로 위자료를 뱉어내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기도 전에 우리 여자들은 이미 시댁에서 짐을 다 뺀 상태였어요. 법원에서 본 걸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시부와 남편을 만날 일이 없게 된 거죠. 시댁 동네 근처로 갔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지금 시부와 남편은 벌어들이는 돈이 전부 위자료와 벌금으로 빠져나가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네요.
둘 다 하늘 같은 남자다 보니 집안일도 못해서 집도 엉망이라 하고요. 당연히 세상 남자들 욕먹이는 짓을 했으니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이라고 생각해요. 시모와 신우는 받은 위자료가 많아서 그걸로 서울 외곽에서 주택 하나 얻어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집들이 갔더니 경치가 아주 좋더라고요. 아가, 그때 병원에서 보니까 사부인이 편두통이 잦으신 것 같던데. 듣자 하니 종종 머리가 아파서 잠에서 깰 때도 있다고 들었어. 맞니? 네, 병원을 가라고 해도 놔두면 괜찮아진다면서 잘 안 가세요. 밤에 특히 더 아파하시더라고요. 종종이 아니라 거의 매일 편두통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어요. 어머, 정말? 그럼 엄마가 좀 봐주면 되겠다. 이제 시간도 많은데 한번 올케 친정 가자. 올케 어머님은 언제 시간 되셔? 우리야 시간 널널하니까 올케 어머님한테 맞출게. 주부시라 시간은 얼마든지 되는데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를요? 어디 괜찮은 병원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도 정신없는 결혼 사정 때문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 시모가 원래 직장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결혼 전 직업이 한의사라네요. 시부가 결혼한 여자는 내조만 잘하면 되는 거라며 가부장적인 강압이 심해 마지못해 전공을 내려놓고 살았다고 해요. 지금은 대출 조금 더 받아서 있는 돈으로 개인 병원 하나 차릴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한때 우리는 식구였는데 이런 깊은 내막까진 몰랐다니. 여리고 가냘픈 시모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던 사실에 저는 한참 동안 시모를 동경어린 눈으로 바라봤었죠. 시모는 정말로 친정엄마를 위해 직접 서울까지 올라왔고요. 엄마에게 침을 놔줬습니다. 그걸로 모자라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친정을 방문을 해주는데 제가 비용을 지불하려고 해도 안 받으세요. 그러면서 간혹 우리 아빠 장 안 좋은 부분도 침 놓아주고 심지어 친정 부모님 체질에 맞는 약재도 알아보고 한약까지 지어주셨어요. 이 비싼 보답들을 그냥 받기가 너무 죄송해서 제발 돈 좀 받아달라고 시모에게 사정을 해보았지만 시모는 제가 자신의 가족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그냥 해주고 싶다고 해서 말리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그 덕에 시모와 친정엄마가 친구처럼 잘 지내게 되었는데 마침 두 분이 나이도 동갑이라 더 잘 통하는 것 같더군요. 둘이서 옷 취향도 맞는지 옷을 나눠 입기도 하고 최근에는 쇼핑도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시모만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보답받으려고 시모와 신우를 도운 게 아니었고 이미 시모가 해주는 마음만으로 충분히 과분하거든요. 그런데 이젠 신우마저 저한테 뭘 못해줘서 안달인 겁니다. 괜찮다고 거절을 하면서 차마 신우의 마음까진 못 받고 있었는데 제게 어떤 일이 하나 터져버렸어요. 저희 엄마의 초대로 이미 시모는 엄마와 함께 있고 신우랑 같이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 가는 길에 편의점 하나가 있는데 신우이가 잠시 볼 일이 있어 들렸는데요. 그동안 저는 밖에서 기다리던 중이었거든요. 갑자기 정면에서 웬 세단 차 한 대가 저를 향해 헤드라이트를 비추는 거 아니겠어요? 빛이 너무 강해서 앞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였죠. 그래서 눈이 부셔 옷소매로 잠시 얼굴을 가렸는데 헤드라이트를 쏘던 차가 그 순간 저한테 돌진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편의점에서 나오던 신우이가 올케 하고 소리 지르며 저를 끌어당기는 탓에 둘이서 바닥을 굴렀어요. 그 사이 차는 편의점 입구를 들이받고 멈췄고 편의점 유리문이 와장창 깨져버렸죠. 신우이가 놀라서 저를 살펴줬는데 저는 신우이가 구해준 덕분에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어요. 단지 상황 파악도 안 되고 그저 놀라서 심장이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위에선 갑작스런 사고 현장에 몇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은데 나중에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저와 신우이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혼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법원 이후로 본 적 없던 전 남편이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정돈된 손길이 전혀 없는 지저분한 꼬라지라서 처음엔 전 남편인지 몰라봤어요. 우리 집 박살 내놓고 때깔 좋네 둘 다. 내가 몇 달 동안 뒤를 좀 밟았는데 아주 너희 둘이서 살림이라도 차렸나 보더라.
여태 이리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어? 김은기,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이거 살인미수인 거 몰라? 게다가 남의 사업체까지 박살을 내. 아직도 이런 꼴로 사니? 거액의 처벌을 받은 걸로 모자라? 그래, 이런 꼴로 살고 있다. 살인미수? 그럼 또 신고해. 이미 망해버린 인생인데 감옥살이 하는 게 뭐 겁난다고. 대신 나만 이렇게 망가지는 건 억울해서 안 되겠어.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왜?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그동안 너랑 아빠 때문에 나랑 엄마 억울했던 거에 비하면 네 꼴은 지금 금상첨화 수준이야. 신우이는 전 남편의 무모하고 생각 없는 행동에 무척 화나 보였습니다. 전 남편이 혹시라도 저한테 해코지할까봐 저를 자기 뒤로 숨겨주기도 했는데요. 자기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를 먼저 보호해준다는 게 솔직히 좀 감동이었어요. 판사가 여자였다며? 이지민, 네가 꾸민 짓이지? 경찰 아빠 한 빌려서 판사한테 뒷돈이라도 쥐어준 거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랑 내 아빠가 이 꼴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판결이거든.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수작 부린 거지? 다짜고짜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또 그놈의 남자 소리야? 나 지금 경찰에 신고했어. 네가 원하는 대로 콩밥 먹게 해줄게. 저도 신우이의 힘을 얻고서 전 남편한테 지지 않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112에 신고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악을 쓰며 저희한테 달려드는 겁니다. 이대로는 못 살아. 어차피 잡혀갈 거 니들도 나랑 아빠처럼 다 작살내고 갈 거야. 사라져버려, 이 여우 같은 것들아. 전 남편이 더러운 몰골로 한 걸음에 가까워져서는 신우이를 밀치고 다짜고짜 제 목을 졸랐는데요. 전 남편이 아무리 쫄쫄 굶은 거짓골이라지만 그래도 남자 힘은 감당 못하잖아요. 그래서 맥도 못 추리고 당하고 있는데 신우이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제 전 남편을 패며 저와 떼어놓으려고 악을 썼습니다. 그때 마침 보고 있던 시민들 중 남성분들이 재빨리 와서 전 남편을 제압했고 전 남편은 시민들 아래 깔려서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쳤죠. 니네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 내가 여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마. 집안의 기둥들을 버려두고 니들끼리 뭘 할 수 있는데 능력도 뭣도 없는 주제에. 제 상태를 걱정해주던 신우이가 바닥에 엎어져 있는 전 남편에게 가서 머리를 한 대 더 내려치더니 거기다 대고 마지막으로 쐐기 박는 말을 하더군요. 야, 이 한심한 놈아. 엄마가 너 같은 것도 자식이라고 가끔씩 그리워하는데 넌 방금 마지막 남은 엄마와의 영까지 끊어낸 거야. 난 진작에 아빠 없고 너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다시는 나랑 엄마 인생에 끼어들어서 먹칠하지 마. 그리고 지민이 네 와이프 아니거든? 너 같은 쓰레기 동생 버리고 귀하게 얻은 진짜 내 동생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런 짓 벌이면 지민이 언니로서 가만 안 둬? 그땐 네 남은 인생마저 박살내줄 테니까. 결혼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신우이의 강단 있는 모습이었어요. 전 남편이랑 대적하느라 제 감정을 잊고 있었을 뿐 저 솔직히 많이 무서웠거든요. 신우이가 저를 친동생 마냥 보호해주는데 외동인 저로서는 크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경찰이 도착했고 주변 목격자가 너무 많아서 전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하게 잡혀갔어요. 아빠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법정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인정되어 4년의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전 남편에게 자신 있게 대들었지만 신우이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변을 당했을 거잖아요. 그 생각에 갈수록 두려움이 증폭돼서 굳어있는 걸 신우가 한참 안아주며 달래주었어요. 저는 신우이 도움을 받아 손을 잡고 나란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엄마와 시모도 이 얘기를 듣고 저희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사색이 되더군요. 특히 시모가 좀 힘들어했는데 신우이 말대로 시모는 이제 그만 아들에 대한 한 톨의 마음까지 끊어낼 준비를 하게 되었죠. 신우이와 시모는 아직도 저를 보고 인생을 구해준 은인이라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시모와 신우이가 바로 제 은인이란 거예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시간이었다만 그래도 사막이란 시댁에서 오아시스인 시모와 신우를 얻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봐요. 시모와 신우이를 만난 인연 때문이라도 저는 이 결혼한 걸 후회까진 하지 않아요. 현재도 저는 이 좋은 인연들 덕분에 세월을 신나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은 어머님 아가씨라 부르지 않고 이모 언니 이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참 희한한 인연 아닙니까? 헤어진 전 애인과 친구처럼 지낸다는 것도 독특한 일인데 이혼하고도 그 시댁 사람들과 일이 연이 깊어졌으니 굉장히 엉뚱한 일이잖아요. 사람 앞날은 모르는 건데 제게는 이런 소중한 인연이 생겨버렸네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서로에게 인정을 주는 관계로 쭉 이어나갈 예정이에요. 제 사연이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 속에 섞여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또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생각나면 한번 들려서 다른 분들 고민을 들으러 와야겠네요. 제가 받은 응원만큼 진심으로 댓글 남기겠습니다. 그만 인사드릴게요. 청취자분들 모두 늘 안녕하시고 무탈하길 바랍니다.